제가 치던 해에는 교사 자격증만 있으면 됐습니다. 그 다음 해부터 이제 한국사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조바심을 내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사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9년차 체육교사 이서진입니다. 이 체육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하신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거는 제 어린 시절까지 돌아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IMF라는 상황을 우리 모두는 아마 겪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또 그때 이제 실직을 하시고, 그때 제가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랬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가정 형편이 조금 어려워졌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어린 나이에 저도 그런 가정 환경이 있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그러다가 직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고, 또 저는 어려서부터 운동을 좋아하던 아이였고 승부욕도 굉장히 강하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체육 시간만큼은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체육 선생님께서 저를 조금 예뻐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래서 칭찬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체육부장을 거의 도맡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모습들이 이제 제 어떤 직업관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체육교사는 또 공무원이기도 하고, 많은 보수는 아니지만 일정한 보수로 내가 가정을 꾸리면 그래도 나는 조금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계속 준비를 해서 지금 9년차 체육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반장을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이것도 꽤 멀리 가야 되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부반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있으실 텐데,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뭐 임용고시라든지 이런 거 제가 청소년들이나 부모님들께서 시청을 한다고 했을 때 또 정보를 조금 드리자고 하면은 사실 교사는 초등교사와 중등교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초등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 말씀을 하는 거고, 중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선발하는 과정 자체가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대를 입학하셔서 이제 4년간의 대학 과정을 거치시고 이제 어려운 임용 시험을 통과하셔서 학교에 이제 배정을 받으시는 거고, 이제 중고등학교 선생님은 일반 학교의 사범대학이라는 곳에 가서 각 과목별로 맞는 학과에 입학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4년간의 공부 마치고 또 이제 임용 시험을 쳐서 학교로 이제 임용이 되시는 거죠. 전공이 따로 있단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초등 같은 경우는 진주 교대, 뭐 부산 교대, 뭐 서울 교대 이런 식으로 교육대학교에 들어가야 이제 초등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고, 이제 중등 선생님들은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 사범대 체육교육과, 그러니까 앞에 과목이 붙고 뒤에 교육과라는 게 붙으면 일반적으로는 사범대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제 임용 시험을 치고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임용이 되시는 거죠. 선생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초등교사가 어렵나요? 중등교사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뭐 입학하는 면에서 모든 것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용 시험조차도 1년에 한 번 응시할 수 있는 국가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누가 좀 더 쉽고 어렵다고는 하기가 잘 피해 가시는데요. 그러면 사범대라고 하죠, 맞죠? 거기서는 생활을 어떻게 하셨어요? 또 한 10 몇 년 전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대학 생활이 조금 어렵다라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체육대학교다 보니까 이제 선배들과의 이런 관계들도 잘 해야 되고, 또 후배들과의 관계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쉬운 부분은 또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체육과가 단연했죠. 그런 부분이 있다 공기가 보니까. 그쵸. 저희 학교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선배님들 다 좋은 선배님들만 있어가지고 후배님들도 잘 따라와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임용고시라고 하나요? 임용고사, 고시 뭐 이렇게. 임용고시, 임용고사. 이제 체육 선생님인데 이제 체육 교사가 되기 위한 임용고시라든지 아니면 좀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이제 중등교사에 대한 전체적인 임용고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용 시험을 일단 응시를 하려고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범대학이 보편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말은 사범대학을 가서 내가 원하는 학과를 졸업했을 때의 유리한 점은 졸업함과 동시에 2급 전교사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체육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체육 2급 전교사 자격증이죠. 전교사 네. 자격증. 네. 그 2급 전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임용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플러스해서 저 때는 그 자격이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은 한국사 3급 자격증이 있어야만 오. 같이 이제 임용 시험에 그 두 개의 자격증을 교사 자격증과 한국사 3급 자격증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만 임용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치던 해에는 교사 자격증만 있으면 됐습니다. 그 다음 해부터 이제 한국사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조바심을 내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사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미리 알고 그 정보를 알고 있으셨어요? 그렇죠. 내년쯤에는 이게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면서 임용이 치기에는 뭔가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네. 본능적으로 했기 때문에 네. 그 해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이를 같습니다. 악물고 하셨겠네요, 그러면.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자격들을 갖추면은 현재는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응시를 하게 되면 1년에 한 번 응시를 할 수 있고, 시험 보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 그리고 뭐 전공학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을 양성하는 사범대학 안에서 과목을 떠나서 네. 모든 대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인 거고, 네. 그리고 전공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저는 체육이니까 네. 그 안에 다양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꽤 세분화한다고 하면 10가지도 넘을 수 있는 과목들이 있죠. 네.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기. 네, 맞습니다. 그렇죠. 체육은 또 시도마다 다 다르거든요. 네. 종목들이 다 정해져 있고, 네네. 그 실기 종목을 또 준비해야 되는 어려움이 또 있죠. 어. 그 외에도 실제로 교사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 신체 기능만 된다고 해서 교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가 수업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수업 실현이라는 이제 평가 과정도 있습니다. 그게 교생 그런 거예요? 교생은 저희가 이제 4학년 때 실습을 뭐 한 달 정도 이제 학교별로 가는 것이고, 수업 실현 같은 경우는 아예 임용 시험 안에 있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교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선생님이 되기 전 단계네요. 그렇죠.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거죠. 네, 학교 생활이 이렇다라는 것을 교생 선생님으로서 학교에서 한번 경험을 해본다라고 생각하시죠. 저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네. 그게 뭐지, 실습을 한 다음에 바로 선생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제 기억에는 제가 부반장을 하던 시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국어 교생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난 저 선생님이 계속 우리 담임을 했으면 이런 허황된 꿈을 잘 모를 때 맞죠. 꾸기도 했었죠. 공감 가는 말입니다, 진짜. 그래서 수업 실현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또 이제 면접도 있습니다. 심사위원들 앞에서 네. 어떻게 보면 면접도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 그 문제도 학교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이제 저희가 풀게 되는 거죠. 가장 기억에 남는 면접 질문 중에 좀 있다면. 그러니까는 조금 부끄럽긴 한데 어쨌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면접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지금은 학생들이 휴대폰을 교재에서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학교에 등교를 하면은 그 다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인데 네. 이제 이 학생이 휴대폰을 소지를 하고 제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이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상황에서 네. 제가 그 학생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때 교사로서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라는 질문이었고, 네. 거기에서 4가지 정도의 답을 요구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나머지 3개의 답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답을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답을 지금도 왜 그렇게 대답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뭔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들 앞에서 저는 넘어가겠다 했습니다.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엉뚱한 대답이거든요.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는데 네. 그 이유는 조금 제 나름대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교사로서 바람직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되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거든요. 네. 뭐였냐면 내가 이 학생에게 그런 상황을 한번 눈 감고 넘어가 줌으로 해서 이 학생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 형성이 되고 그 이후에 내가 이 학생의 어떤 실수, 수업 외적이라든지 생활면에서 실수를 했을 때 조금 더 내가 가까이서 친밀하게 제가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유리한 입장에서 학생을 지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라고 했는데 네. 하면서도 저도 쎄한 느낌인 거예요. 휴대폰 요즘에 쓰면은 부모님한테 알려요. 학교 규칙상 네. 지금은 저희 학교도 그렇고 휴대폰을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제출하지 않고 네. 소지하다가 사용하다가 네. 이렇게 적발이 되면은 또 이제 네. 교칙에 맞게
네네. 또 이제 징계 처리가 되는 거죠. 아, 그런 교칙이 따로 있어요? 네네네, 있습니다. 교체. 학교마다 있나요? 있습니다. 학교마다 있습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네. 뭐 대체로 비슷하다고. 벌점 이런 개념인가요? 아, 예, 과거에 벌점이란 개념이 있었는데 네. 그게 사실은 뭐 실효성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벌점 제도를 하고 있는 학교는 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 시험을 이론적인 부분, 그다음에 수업 실현, 그리고 면접, 그다음에 실기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거기에 이제 뭐 좋은 점수를 얻은 예비 선생님들께서 이제 합격하셔서 이제 학교로 배정을 받으시는 거죠.